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담당 권유경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날씨가 굉장히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어요. 주말까지 계속 비가 내렸는데 되게 이럴 때는 공부도 힘들고 힘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 쌤도 오늘 본관에서 100주년 기념관까지 걸어오는데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할 때는 옆에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집중력을 발휘해서 강의 시간대는 학교에 있는 것처럼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실제 우리 교과서상 위치는 첫 번째 중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에 해당합니다. 오늘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시간까지 진행을 하면 우리 중1단원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학습 목표는요, 교과서 101에서 103페이지 내용에 해당하겠고요. 오늘 수업 내용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길 수도 있지만 최대한 30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교과서 내용에서 조금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A4용지나 연습장 같은 거 펴놓고 좀 필기를 할 준비를 하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배울 내용은 운동량이에요. 오늘 우리가 크게 배울 게 운동량, 충격량. 쌤 오늘 오프라인 수업을 하나도 안 해놓다 보니까 입이 잘 아직 안 풀렸어. 자, 오늘 배울 내용이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인 운동량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운동량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관성이라는 내용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관성 법칙에서 이용되는 관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기 제일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성질에 해당합니다. 즉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에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려는 성질, 또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또 운동하던 물체 또는 등속도로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일반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성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물체의 운동을 멈추게 하고 싶어. 그러면 멈추게 하고 싶으면 엄청나게 커다란 돌덩이와 조그마한 돌덩이가 똑같은 속도로 오고 있을 때 누구를 더 막기 힘들까요? 커다란 돌덩이, 훨씬 무거운 돌덩이를 내가 이렇게 막아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관성은 물체의 질량에만 비례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속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애들이 헷갈려 하는 건데 아까 엄청나게 커다란 돌덩어리 있지. 이 똑같은 커다란 돌덩어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 때와 천천히 올 때 중에 당연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는 애를 막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관성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울 운동량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 그 자체는 물체의 질량에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관성의 예시죠. 관성의 예시가 교과서에는 있지 않은데 그래도 알아놔야 합니다. 우리 사실 어렸을 때 배우긴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관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계속 안 움직이고 있으려고 하는 성질, 관성과 그리고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의 예시로는 옷이 이렇게 옷걸이에 걸려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옷이라고 해볼게요. 옷걸이에 옷이 정지한 채로 걸려 있을 때 내가 얘를 팡 이렇게 치면 옷에 묻어있던 먼지는 운동하지 않으려고 관성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만 움직이고 이 자리에 있던 먼지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지의 관성 때문에 먼지가 털린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예를 들어 여러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출발을 해버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정지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닌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버스 안에 서 있던 사람이 뒤로 넘어진다. 출발하는 방향과 반대인 뒤로 넘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 자, 이거는 망치 손잡이를 바닥에 내려치면 망치머리가 손잡이에 단단히 박힌다. 예를 들어 이게 손잡이, 망치 손잡이고 여기 위에 이렇게 망치가 달려있다고 상상을 해볼게. 그럼 얘가 약간 헐렁헐렁하게 있을 때 내가 얘를 아래로 쿵 떨어뜨리면 망치 머리가 아래로 내려오려는 그 관성이 계속 작용을 합니다. 계속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망치 손잡이에 딱 이렇게 박히게 되는 거죠. 이건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 때문에 생기는 성질이고요. 현상이고요. 그 다음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리면, 저희가 달리고 있었어. 이쪽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돌부리에 딱 걸리면 이 발은 정지했는데 내 위에 있던 몸은 계속 가려고 하죠. 그래서 넘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관성의 예시는 교과서에 없지만 좀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관성 법칙, 우리 뉴턴의 제1법칙에 해당하는데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물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알짜 힘, 쌤이 계속 알짜 힘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알짜 힘이 0이면, 즉 다른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정지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속도가 0이고요. 그 다음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겠죠. 운동하던 물체는 알짜 힘이 없으면 가속도 법칙 A는 n분의 f에서 여기 f가 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 되죠. 가속도가 0인 운동은 무슨 운동? 등속 운동, 등속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관성 법칙에 따라 알짜 힘이 0일 때는 가속도가 0이라서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관성을 봤고요. 운동량을 보겠습니다. 운동량. 자, 운동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얼마만큼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P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요. P는 여기 대문자 P로 적혀 있는데 보통 소문자 P로 나타냅니다. P는 질량 곱하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런 거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자, 단위는 쉬워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그리고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을 곱한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자, 물체의 여기 질량이 클수록 또 속도가 빠를수록 당연히 운동량이 커지게 됩니다. 운동량이 크다라는 것의 의미는 얘가 되게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그 충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운동량이 크고요. 또 질량이 크더라도, 질량이 이렇게 아무리 크더라도 속도가 0이 되면, 속도가 이렇게 0이 되면요, 전체 운동량이 0이 되겠죠. 운동량은 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바닥에 굴러다니는 이 축구공 있지. 바닥에 굴러다니는 축구공은 가만히 서 있는 트럭보다 운동량이 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트럭은 질량은 예를 들어 1톤이라고 하지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전체 운동량이 0이 되고요. 굴러다니는, 우리 교실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탁구공, 축구공 이런 애들은 질량은 작지만 속도가 있기 때문에 운동량 자체는 트럭보다 더 크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우리가 쌤이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속도는 이동거리 대신 변위를 쓰기 때문에 방향도 함께 나타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운동을 한다면 이 물체의 운동량은 mv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m이라는 물체가 왼쪽으로 v라는 속도로 운동을 한다면 보통 우리가 왼쪽은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냅니다. 방향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물체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mv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두 물체, 예를 들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보면
A와 B의 운동량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크기는 같아요. 운동량의 크기. 쌤 저번에 운동량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운동량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운동량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량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운동량은 속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소개된 그림인데요. 눈 쩐다. 눈 너무 아프다. 자, 그림 잘 보이니? 운동량의 크기를 나타낸 건데 이 위아래 그림을 비교하면 돼요. 위아래 그림을 보면 자, 속도는 똑같습니다. 10m/s라는 속도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위의 자동차는 1000kg, 1톤이고요. 아래 자동차의 경우에는 2톤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아래 자동차가 질량이 2배이므로 운동량의 크기가 2배가 되겠죠. 네. 그 다음 이 그림의 경우에는 자, 질량은 같은데 속도가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속도가 2배이므로 운동량이 2배이다. 이런 교과서 그림, 굉장히 쉬운 그림이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운동량의 변화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 교과서의 소개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쌤이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가지고 온 건데 우선 공식은 똑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놨고요. 질량이나 속도가 변하면 당연히 운동량도 변합니다. 자, 질량이나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이 변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근데 대부분의 얘들아 생각을 해봐. 자동차가 운동을 하는데 어떤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 자동차의 질량이 막 줄어들까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질량이 줄어드는 경우보다는 또는 질량이 늘어나는 경우보다는 이 물체의 속도가 달라지는 케이스가 더 많겠죠. 우리 문제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따라서 보통은 질량은 고정값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면 운동량의 변화는 누구랑 비례한다? 물체의 속도 변화에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벽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은데 자, 여기가 벽이 있어요. 요렇게 벽이 있고요. 어떤 똑같은 물체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체가 있어서 두 물체의 질량을 모두 2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물체 크기가 밑에 게 좀 더 크네. 조금 더 비슷하게 이렇게 2m이라는 똑같은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두 물체의 처음 속도 역시 처음에 v라는 속도를 가졌습니다. 처음에 속도가 v였어요. 그런데 이 1번, a라고 해볼까요? 얘는 b라고 해볼게요. 자, a의 경우에는 이렇게 달려가다가 벽에 충돌을 하고 정지를 했어요. 정지를 했다는 것은 속도가 몇이 됐다? 속도가 0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지. 그 다음 B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 쭉 가서 여기에 부딪힌 다음에 질량이 똑같은 이 물체가 백을 하는 거야. 백. 뒤로. 얘는 A는 왔다가 빵 부딪히고 끝이고요. B는 와서 빵 부딪히고 튕겨 나가는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V라는 속도로 튕겨 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쌤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V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쌤이 이제 뭘 계산을 할 거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려고 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 충격력 배울 때 다시 배울 건데 그냥 간단해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우리가 보통 변화량을 델타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죠. 델타 P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변화할 때도 이렇게 배웠었죠. 그럼 계산을 해볼게. 자, 운동량의 변화량,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쌤 잠시 사라질게. 운동량의 변화량 A는 나중 운동량이 얼마죠? 얘가 처음이죠.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기가 처음이고요. 여기가 나중이거든. 여기가 나중.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의 경우에는
나중 운동량이죠.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죠. 자, 나중 운동량의 경우에 질량은 2m이지만 속도가 0이 되어서 0이겠죠. 그쵸? 그리고 처음 운동량의 경우에는 2mv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요. 나중 운동량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mv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잠시만, 여기 이렇게 저 나타냈냐? 이렇게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간당간당하네. 자, B의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2mv이고요. 처음 운동량 역시 빼기 2mv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mv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경우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 크기는 누가 더 큰가요? 크기, 절대값 씌우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과 충격량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이 나와서 정신줄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는 물체의 속도 변화에 비례한다. 속도 변화 자체가 여기 그냥 쉽게 그냥 여기는 1 바뀌었고 여기는 2 바뀌어서 더 많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 푸는데 기본이 됩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그 다음 충격량 볼게요. 충격량. 자, 충격량은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운동하던 물체 또는 정지해 있던 물체가 충격을 받는 거야. 그 충격은 보통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얼마나 세게 맞았냐, 얼마나 세게 힘을 줬냐가 첫 번째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힘을 얼마나 오래 줬냐 라고 두 번째 요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격량은 I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힘과 비례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시간의 변화량이 얼마나 주어졌냐에 따라 비례하기 때문에 FT라는 공식을 나타냅니다. I는 FT. 그래서 단위 역시 똑같아요. 힘의 단위인 뉴턴, 시간의 단위인 S, 세컨드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단위는 NS로 나타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격량에서 이 F가 얘들아 힘이잖아. 쌤이 힘은 3요소가 있는데 힘은 방향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충격량의 방향과 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이 충격량에서 나타내는 이 힘 있지, 힘. 이 힘을 보통 충격력이라고 부릅니다. 힘력자 써서 보통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격량의 정의를 배웠고요. 충격량은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냐면 쌤이 여러분께 그래프를 많이 가르쳤잖아. 그 그래프 가르칠 때 보통 가로축에 시간이 많이 들어갔죠. 얘도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의 힘을 나타낸 그래프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시간이 변함에 따라 힘도 일정하게 준 경우를 의미합니다. 힘이 일정할 때 그래프에 해당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힘이 이 경우는 처음에는 힘이 별로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 힘이 빡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힘이 점점 줄어드는 그래프죠. 즉 시간에 따라 힘이 계속 변하는 일정하지 않을 때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충격량을 나타냅니다. 왜? I는 F 곱하기 델타 T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델타 T에 해당하고 여기가 F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죠. 또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직 적분을 배웠나? 이 그래프 자체는 딱 봤을 때는 넓이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볼게. 내가 이 T 간격을 굉장히 조그만하게 이렇게 나눠서 높이를 이렇게 다 구해보면 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힘이 변화할 때는 우리가 이 시간 간격을 굉장히 작게 해서 굉장히 작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각의 사각형의 합을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겠죠? 보통
보통 이렇게 힘이 변하는 경우에는 그냥 넓이를 미리 줍니다. 이렇게 넓이를 미리 줘요. 뭐 예를 들어 10 이렇게 보통 넓이를 미리 줍니다. 그리고 이건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거. 힘이 변할 때는 이렇게 힘이 변할 때는 충격량 전체 이 넓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 힘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힘. 우리가 힘을 계속 똑같이 주면 사실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시간에 따라 힘이 변할 때는 전체 힘을 우리 전체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을 우리가 배워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뭘 배울 거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배울 거야.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결국엔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와요. 물론 그렇다고 앞에서 배운 게 안 나온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그치?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달려봅시다. 저 아직 30분은 안 지났을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쌤이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델타 P는 I, 충격량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냐면 그냥 일단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지 말자. 축구공이 있어야 돼. 축구공이 움직이고 있었어. 근데 내가 발로 힘을 빵 주면서 일정 시간 이 자동차를 이 일정 시간 공을 차주잖아. 축구공을 차주면 원래 속도보다 더 속도가 늘어나겠죠. 그쵸? 속도가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도 운동량이 있었지만 내가 발로 차주면 일정 시간만큼 차주면 속도가 변하는, 즉 운동량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가 가해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도출하는 내용을 있으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왼쪽에 살짝 적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질량이 M이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질량이 M이라는 물체가 하나가 있어요. 자, 얘가 처음 속도가 V1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속도가 V1이었어요. 근데 얘가 F라는 일정한 힘을 델타 T 동안 받았습니다. 내가 발로 차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일종의. 그래서 물체의 속도가 V1에서 V2죠. V2로 변하였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때 이 물체의 속도가 변했지. 자, 속도가 변했다는 것은 가속도의 개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가속도는 A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가속도 공식은 A는 N분의 F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공식 델타 T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V2-V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좀 잘 안 보이나? V2-V1입니다. 따라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 자, 이 식을 한번 볼게요. 충격량은 FT인데 FT에서 우리 F는 MA라는 공식을 쓸 수 있죠. F는 MA라는 공식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MA 델타 T 이렇게 우리가 바꿔 써줄 수 있고요. 그리고 A는 우리 방금 구했죠. 여기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V2-V1을 다시 대입해서 집어넣으면 M 델타 T분의 V2-V1 델타 T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야. 델타 T가 날아가죠. 그래서 여기를 곱해주면 이렇게 괄호를 치고 곱해주면 MV2-MV1 이가 뭐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공식으로 쭉 이렇게 도출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어느 단계가 시험에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를 왔다 갔다 자유롭게 서로 대입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은 결국 이 그래프도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건 우리 교과서 10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랑 같잖아. 자, 이거를 기본 개념으로 두고요.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그래프냐면 야구 경기. 여러분 야구 좋아하나요? 쌤 야구를 사실 잘 모르는데 자, 야구 경기에서 포수가 뭔지는 알아. 뭐죠? 공을 받는 사람이죠. 투수가 던진 공을 받는 사람이 포수입니다. 포수가 야구공을 받을 때 여러분 야구를 한 번쯤 봤다면 공을 받을 때 여러분 이 장갑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받나요? 아니면 공을 이렇게 받나요? 둘 다 상상은 일단 해볼게요.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받은 경우 1번, 그리고 손을 뒤로 빼면서 공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거야. 각각 매치시켜서 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A와 B의 그래프의 넓이는 같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프 넓이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죠? 뭐가 같은 거야? 충격량 A와 충격량 B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죠. 충격량 A와 충격량 B의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얘들아 손을 뒤로 빼면서 받은 경우는 언제일까요? 자, 얘들아 생각해봐. 공이 날아오고 있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공이랑 내 손이 부딪히면서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바로 찰싹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지. 근데 내가 공이 오는데 최대한 손을 뒤로 이렇게 빼면서 받으면 받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시간이 즉 오래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두 그래프 중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그래프 누구? B죠.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 경우가 B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둘 중에 평균 힘이 더 큰 애가 누구야? 시간이 짧은 만큼 그만큼 F가 커지겠죠. I는 같은데 이 말은 FAT와 FBT가 같다는 소리고요. T가 더 짧으니까 F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T가 크므로 F가 작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힘이 더 큰 경우는 A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 까닭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충격량이 같은데 걸린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교과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야구공을 받으면 공이 글러브에 들어온 순간에 속도가 같다고 가정하면, 자, 일단 가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A나 B나 똑같은, 아이고, 방금 초점이 안 맞았지? 방금이 아니고, 자, A나 B나 똑같은 속도로 내 손에 이렇게 공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겠죠. 올 때 속도, 처음 속도와 똑같다면, 나중 속도는 제로로 정지를 하니까요, 손에서. 나중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므로 뭐가 같아야 되죠? 충격량이 같아야 되죠. 충격량이 같습니다. 근데 이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물체를 내가 받을 건데 손을 뒤로 이렇게 빼면서 받으면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작용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충격의 정도, 충격력의 크기가 작다라고 이 흐름대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이거 보면은 확인 문제만 보면 끝나거든.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 I는 FT인데요. F 곱하기 델타 T인데요. 충격량의 크기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면 충격량의 크기가 어차피 똑같을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서 고정이 되어 있다면 자, 보통 우리 인간은 힘을 많이 받고 싶어 해? 힘을 적게 받고 싶어 해? 일상적으로는 거의 힘을 좀 덜 받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하여서 충격력의 크기를 작게 하고 싶은 예시가 좀 많아요. 일상생활에.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몇 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3개가 소개가 되어 있고 쌤은 그 외에 한 3개 정도 더 찾아와 봤습니다. 빠른 속력으로 날아오는 공을 잡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잡아야 한다. 그 다음 멀리 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이렇게
착지를 하죠. 그거 역시 무릎에 엄청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살짝 구부리면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힘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운동 경기 중 넘어질 때 우리 뭐 낙법이라고 부르나요? 몸을 구르면서 넘어지는 게 그냥 대자로 빡 뻗어서 넘어지는 것보다 최대한 구르면서 시간을 길게 넘어지면 충격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외에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것들도 보면 우리 운동선수들 매트리스 또는 우리 몸에 착용하는 보호구 이런 것도 약간 푹신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최대한 그 힘을 천천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는 우리 포장지 같은 뽁뽁이 같은 경우에도 안에 공기가 있어서 힘이 부딪힐 때 이렇게 살짝 천천히 부딪히게 한다라는 원리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끝낼게. 오늘 수업 좀 길지. 자, 질량이 1000kg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1톤이네요. 얘가 20m/s의 속력으로 벽에 충돌하였다. 완전히 정지했다고 하네요. 완전히 정지했다는 거는 얘들아 처음 속도가 얘지. 처음 속도 V1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나중 속도가 몇이라는 거야? V2가 0이라는 소리죠. 정지는 똑같이 0m/s와 같으니까요. 네. 그리고 시간이 0.5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나와 있는 물리량들 다 체크해야 돼. 자, 델타 T는 0.5라고 합니다. 이때 자동차가 받은 평균 힘을 구하시오. 자, 평균 힘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뭐냐면 충격량 F 델타 T는 누구와 같나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겠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질량은 변화가 없어요. 질량은 1000kg으로 똑같은데 나중 속도가 0이란 말이야. 그럼 mv2가 0이 되죠. 그래서 0 빼기 1000이 아니고 2만이 되겠죠? 1000 곱하기 이렇게 나타낼까? 곱하기 20m/s가 되어서 마이너스 2만 kg/m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일단 문제에서는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무시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절대값을 한번 씌우겠습니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렇게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가 이렇게 되죠. 자, 얘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쌤 이제 부호 생략할게. 여기서 방향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2만이죠. 2만 kg/m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랑 같으므로 충격량의 단위로 써볼게요. 2만 뉴턴/세컨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평균 힘이니까 따라서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델타 T분의 I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나요? 그쵸? 그냥 이 공식 그대로 이렇게 쓴 거죠. 따라서 걸린 시간 몇 초? 0.5초, 0.5s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 우리가 구한 충격량 요거죠. 2만 뉴턴 S 이렇게 표현을 하면 S 날아가고 이거 구하면 4만이 되죠. 4만 뉴턴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구하면 평균 힘의 크기는 이렇게 4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방향까지 물어봤다면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오른쪽으로 달리던 자동차 이렇게 나온다면 왼쪽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평균 힘은 왼쪽으로 작용을 한 거겠죠. 그래야 오른쪽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왼쪽으로 힘을 받아야 정지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방향을 안 물어봤기 때문에 쌤이 이 단위를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비록 플러스로 크기만 나타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은 끝이 나요. 운동량 배웠고요. 충격량 배웠습니다.
운동량 배우기 전에 관성 배웠죠? 자, 운동량과 충격량은 서로 관계가 있었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수업을 쭉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조금 어려워. 계산이 까다로워서. 그래서 쌤이 다음 시간에 수업을 안전장치 수업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 몇 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리고 얘들아, 라이브 출결 꼭 들어와. 쌤 수업 듣는 애들 중에 출결 안 들어오고 그냥 수업만 듣는 애들이 있는데 안 돼. 그 지각이야, 지각. 알겠나요? 미인정 지각입니다. 온라인 출결 꼭 들어와. 안녕.